자, 양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인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비견이 있고 이제 겁재가 있습니다. 이제 비견이라 하면은 내가 만약에 간목이다. 그럼 나와 똑같은 음양과 오행이 같은 간목이 바로 나의 비견이 됩니다. 자,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르면은 그것은 이제 겁재가 됩니다. 간목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을목이 되겠죠. 똑같은 목인데 간목은 이제 양의 기운이고 을목은 음의 기운이고, 자, 이렇게 음양이 서로 다르면은 다른 것을 이제 겁재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지지로 나눠서 보자면은 이제 간목 같은 경우는 묘목이 겁재가 되고요. 을목은 임목, 병화는 오화, 뭐 정화는 사화, 뭐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자, 근데 제가 보면은 이 음간들한테는 색의 기운을 조금 뺐습니다. 약간 회색을 넣었는데, 자, 기운을 뺐습니다. 자, 똑같은 겁재인데 이 겁재랑 양인살은 이제 같은 말이지만은 이 양인살은 양간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간들한테는 좀 색을 좀 이렇게 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양인살이라는 이 의미가 음간들한테도 아예 적용이 안 되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적용이 되긴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자격력이나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들이 조금 약하다. 양간들한테 이 양인살이 더 강력하게 작동이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간목부터 보면은 간목의 양인살은 요 묘목이 되고요. 천간으로는 이제 을목이 되겠죠. 병화는 이제 오화가 되고요. 천간으로는 이제 정화가 됩니다. 자, 무토는 특이하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오화랑 요 미토, 그리고 천간으로 올라오면은 이제 정화랑 기토가 되겠죠. 자, 경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금이 양인살이고요. 천간으로 올라오면 이제 신금이 됩니다. 자, 임수는 이제 자수는 천간으로 올라오면 이제 계수가 되겠죠. 여긴 적혀 있지 않지만은 해묘미, 얘는 이제 목의 고지죠. 목의 이제 묘고지. 자, 얘는 이제 겉의 모습은 이제 재성이지만은 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얘 역시도 이제 양인고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양인이 가득 차들어 있다. 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 미토가 있다고 해서 이걸 뭐 양인살처럼 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토가 있는데 뭐 옆에 뭐 묘목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얘 역시도 양인살처럼 작용을 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의 고지는 술토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양인들이 가득 들어있는 술토, 그래서 무조건 이 술토만 있다 해서 양인살이 가득하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네, 무토 같은 경우는 무토는 이 술토로도 쓰일 수 있는데, 이제 일단 무토는 기본적으로 오화, 미토가 더 양인살 작용이 크다. 자, 이 안에 이제 정화, 기토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경금은 이제 축토가 되겠죠. 축토. 그리고 임수는 이제 진토. 토기운들이 꼭 양인살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얘네들도 양인살처럼 작동이 될 수가 있다. 자, 왜 양간들만 이제 양인살이 있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만약에 이제 간목 기준을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간목은 요 을목으로 이제 변화를 합니다. 네, 병화도 마찬가지로 이 정화로 그 변화하는 이런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있죠. 자, 을목과 정화 이런 애들은 을목의 성향도 있지만은 간목이 을목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 을목에는 간목의 성향도 들어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음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음간들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다. 그럼 뭐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은 양간들은 너무 크게 뭐 나댄다 또는 뭐 날뛴다, 이런 기운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음간들은 조금 지켜본다,
함부로 막 움직이지 않는다. 네, 이런 기운들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뭐 음간이라 해가지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음간과 양간들의 차이는 살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토 같은 경우가 물론 이 양인살을 잘 쓰면 좋지만은 양인살을 만약에 단점으로 쓰게 되면은 무토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하죠. 오와 미토 이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대신 이걸 장점으로 잘 활용을 하면은 엄청 큰 일도 이뤄내는 게 이 무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오와 미토 중에 둘 중에 양인살이 누가 더 셉니까?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미토를 더 강하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논쟁은 뭐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힘든 건 다 똑같이 힘들고 뭐 좋은 것도 어차피 다 똑같이 좋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미토가 좀 더 좀 강력한 양인살을 좀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인살의 기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양은 이제 양양자를 쓰고요. 요건 우리 그 동물을 뜻하는 그 양입니다. 양. 그래갖고 이 양의 뿔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힘의 원천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 12지주 중에서는 이제 미토, 미토 역시도 양이죠. 이렇게 양을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양이 상징하는 게 이런 양의 뿔, 이런 날카로움도 상징하지만은 그 수컷 양이 그 이제 공격성과 돌진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막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약간 이제 충돌, 뭐 돌파,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가 붙었고요. 자, 이는 이거 이제 칼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무기를 뜻해요. 자, 이런 돌파력이 강한데 칼까지 쥐고 있어요. 네, 굉장히 무섭겠죠? 자, 살은 이제 죽일 살을 뜻합니다. 그리고 죽이다, 흉하다, 몹쓸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그 단어 조합을 보면은 이건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느낌 좀 듭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걸 쓰는 것은 항상 나라는 거. 내가 쓰기 나름이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양인살은 이런 강한 기세가 있고요. 돌파력 있고, 투쟁성 있고, 생존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양인살의 이제 핵심 특징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승부욕과 독립성이 강하다. 극단적 에너지가 있다. 추진력과 행동력이 크다. 감정이 폭발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자, 이 양인살이 결국에는 이제 겁재라고 했죠. 자, 겁재가 좋아하는 거는 이 재성입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돈이죠. 자, 양인살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겁재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양인술을 내가 쓴다고 하면은 이게 나라는 존재가 쓴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나의 심리가 이 돈을 뺏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승부욕, 자기 주장 강압, 내가 뺏기기 전에 먼저 선수치는 이런 고집. 또 한편은 이 양인살은 그 겁재니까 나의 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고집이 강한 면모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감정이 폭발적으로 드러난다, 약간 극단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일단 내 사주가 이제 뭐 연, 월, 일, 시 하면은 일간 밑에 여기에 만약에 양인살이 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자, 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높은 확률로 여기 있는 것들을 난 강력하게 추구한다. 근데 만약에 뭐 연, 월이나 이런 데 좀 밖에 있다. 밖에 있어도 이런 부분들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승부욕 같은 거. 왜냐면 밖에 있다는 거는 밖에 있는 외부 사람이 내 것을 뺏으려고 한다. 또는 내가 어렸을 때 초년에 나는 그런 돈이나 친구에 대한 압박, 슬픔,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살짝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에 있는 양인이랑 지지에 있는 거의 양인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래갖고 양인이 천간에 위치해 있으면은 오히려 조금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상담했을 때 그 어떤 분도 그 천간으로 양인이 들어오는 그런 대운이 있었어요. 그때 신앙을 얻었더라고요. 신앙심을 얻으면서 충동성을 이때부터 없어졌어요 라고 했던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대운에 온다고 해서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 사주 원국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대운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 해부터가 발동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이제 리더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독립심, 승부욕, 카리스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의외로 리더십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남들과 융화하는 거를 좀 싫어하고 독립심으로 좀 더 강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랑 교류하는 게 좀 지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란 존재를. 독립심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소중해. 그래서 남을 이끌기보다는 내 독단적으로 움직일 거야 라고 좀 발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은 이제 리더십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사람들과 이제 동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겠죠.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는 일단 인성의 동태가 조금 중요합니다. 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동업의 형태로 가는지 사람들과 융화하면서 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뭐 이렇게 양인살도 있고 뭐 이렇게 신강하면은 인성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인성도 도움됩니다. 물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래도 인성이 어느 정도 도움되는 게 오히려 좋기도 해요. 자, 양인살의 이제 단점입니다. 이제 급한 성격, 인간관계 충돌, 과격함, 고집, 충돌하면 더 적네요. 자, 독선, 급발진, 인간관계 마찰. 자, 여기서 일단 가장 큰 단점은 사실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는 조금 많이 좀 피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좀 겪을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이 양인살을 잘 활용하면은 이제 공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명예롭다. 이런 거를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 양인살이 얘가 그 돈처럼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사람이 돈인 거죠. 우리가 꼭 재성이 돈이 아니라 이 양인살 또한 돈 또는 얘가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제 큰 직장, 큰 돈, 그러니까 약간 범위가 굉장히 넓은 돈, 이런 걸 좀 뜻해요. 이제 보면 모두 막 과격하고 뭔가 크고 막 돌진하고 밀어붙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큰 것들을 좀 뜻해요. 대신 이제 인간관계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 나이, 청소년기에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든데, 그럴수록 나는 공적으로는 크게 쓰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의 아픔을 겪고서 나중에 이 사람들 상대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구나 라고 좀 좋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인은 이제 잘 쓰면은 장수, 이거는 그 약간 그 이제 군대, 저기 장군 같은. 네. 자, 못 쓰면 흉포, 이거는 이제 그 조폭, 건달 이렇게 되겠죠. 자, 칼이 주방에 있으면은 요리사, 거리로 나가면은 흉기. 그렇죠. 자, 결국에는 이 양이라는 것도, 양인살이라는 것도 내가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특히 부자 사주들 보면은 이렇게 뭐 겁재나 이런 양인 같은 경우가 갭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그만큼 추진력이 강한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올바른 데 못 쓰고 너무 어두운 곳에 쓰면은 오히려 남을 해치는 이런 흉폭한 일로 좀 쓰겠죠. 근데 흉한 일은 결국에는 다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좋게 쓰면은, 좋게 쓰는 것은 또 반대로 나에게 다시
또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선과 악은 내가 선택한다는 거. 그 양이살을 꼭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그 양이살로 인해서 내가 힘듦이 있다면은 그 힘듦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좀 되돌아보고 생각해 봄으로써 이것을 좋게 운을 좋게 고쳐 쓰도록 내가 노력하면 좋겠죠. 누군가는 장군할 테고 누군가는 이런 족복이나 건달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똑같은 사주라 해도.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 그래서 양이살은 이름처럼 꼭 누군가를 죽이고 막 흉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행동할 수가 있는 좋은 기운이라는 거. 네,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이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노현이었습니다.